네,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오늘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는 10월 22일 총선이 일본 정치권의 판도는 물론이고 아베 총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혜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베 총리가 이제 오늘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할 예정인데 그렇게 해산이 된다면 앞으로 선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아베 총리가 오늘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중의원은 모두 오늘부로 의원직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예. 중의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0일 중의원 선거일을 공표하고 같은 달 22일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예. 중의원들의 임기는 이제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이 해산을 하게 되는 건지요? 네, 일단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와 북한의 위협. 인데요. 아베 총리는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두 가지를 국난, 즉 국가의 위기라고 표현하고 이번 중의원 해산을 국난 극복 해산이라고 칭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2019년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일부를 당초 나라의 빚을 갚는 데 쓸 예정이었는데 이를 유아교육 등 무상화교육, 복지, 간호 분야에 쓰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극복 그리고 북한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이유로 내세운 건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좀 속마음이라든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아베 총리와 집권 여당의 이번 해산 결정에 가장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학 스캔들이죠. 아베 총리와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오랜 지인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에 일종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한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그게 불과 두 달 전인 7월 달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베 총리에게 숨구멍을 틔워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입니다. 예.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혹카이도 상공 위로 쏘아 올린다든지 했던 일련의 도발 행위들이 일본 내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나아가 반북 정서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예. 네, 안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 정서, 그리고 북한의 도발 당시 기민하게 움직였던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이 아베 총리 지지율 회복에 큰 도움을 줬고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50%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따라서 이때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아베가 추진하는 개헌 움직임이라든지 동력을 잃을 거라 판단한 거죠. 또 예.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기를 잡을 경우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의 4년임이 가능해진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당장 이 총선이 다음 달 22일로 잡혔습니다. 이제 일본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인데요. 예.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발표한 다음 날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름을 희망의 당으로 정했는데요. 네. 예.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일본 언론과 정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일본 국민들의 시선은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과 다른 야당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아사히 신문은 제1야당인 민진당과 희망의 당이 반아베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또 어제죠. 제1야당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가 당내 공천 후보자들에게 이번 총선 때 희망자는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신당의 입후보에도 좋다는 폭탄 선언까지 했습니다. 마에하라 대표 자신도 민진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라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이는 사실상 고이케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라고 NHK 등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이케 지사는 연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을 합치거나 합류시키는 방안에는 조금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도좌파인 민진당과 보수를 지향하는 희망의 당의 당색이 너무 다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이 정계 흐름에서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의 당은 어떤 당입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의 당은 일단 일본 리셋을 외쳤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을 리셋시키겠다고 지난 26일 열린 창당 기자회견 때 밝혔는데요. 예. 고이케 지사는 관용적 개혁 정신에 불타는 보수의 새로운 정당이라고 당을 홍보했습니다. 일단 고이케 지사가 이 당의 대표를 맡자 계속해서 기성 정치인들이 합류 의사를 밝혀오면서 당은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희망의 당을 이끄는 고이케 지사가 어쩌면 아베 총리보다도 더 극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예. 일단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렸는데 예. 현직 지사들은 관례적으로 추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고이케 지사는 이를 생략해서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희망의 당 앞으로의 행보를 좀 주목을 좀 해야겠는데 이 고이케 유리코 지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1952년생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66살인 예. 거죠. 예. 고이케 지사는 매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고 예. 일본으로 귀국한 뒤엔 방송국에 취직해서 아랍어 통역과 코디네이터 일을 합니다. 아랍어가 능통했어서 그런지 당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등 각종 거물들의 인터뷰를 성사시켰고 이후 TV 도쿄나 니혼 텔레비의 뉴스 메인 앵커로 발탁됩니다. 예. 예. 이후 참의원을 거쳐 중의원에 당선되고요.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환경 대신으로 일을 했고 아베 총리와도 2007년 방위 대신으로 발탁돼 함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전격 해산과 관련된 얘기 보도국 임혜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